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 모형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다양한 실험 논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행동경제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모형을 풀고 하니까 야, 이게 행동경제학은 꼭 뭐 모형 풀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면 뭐 서베이도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죠? 뭐 물어도 보고. 그리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사람들 데리고 이제 뭐 실험 같은 것도 해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경제학 실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서베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상으로.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베이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고 시간도 되고 하면은 모형 가지고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경제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는 뭐 꼭 모형만 풀어야 되고 뭐 꼭 수학 써야 되고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실험 논문들 같은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개하는 이 논문들에는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뭐 설명하고 하는 그런 논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논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먼저 얼티메이텀 게임 관련된 논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얼티메이텀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도 생각을 해봤었죠. 자, 이 얼티메이텀 게임은 이 귀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제안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여기 뭐 at l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라틴어 표현인데 이제 저자가 여러 명 있으면 이렇게 저자 이름을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이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이 논문들은 여러분 이제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스 치고 그 다음에 뭐 1982 뭐 얼티메이텀 게임 이렇게 구글에 치면 논문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 귀스가 아주 대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이란 거를 제안을 해서 이걸로 우리가 좀 다양한 연구들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경제학 모형으로부터 얼티메이텀 게임은 이제 어떤 게임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있고 이제 리스판더가 있고, 그래서 어떤 프로포저에게 일정한 금액이 주어지면 그 중에서 프로포저가 리스판더한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너 얼마 줄게 제안을 하고 그 리스판더가 그거를 억셉할 수도 있고 리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리스판더는 항상 억셉을 해야 되지. 그렇죠? 리스판더는 항상 억셉해야 되고 그거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프로포저는 아주 조금만 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귀스와 그 동료들이 얼티메이텀 게임을 제안을 하고 그걸로 이제 실험을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도 실제로 이걸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씩
그룹으로 묶어서 한 명은 프로포저가 되고 한 명은 리스판더가 되고 그 프로포저에게 돈을 주고 한번 나눠 가져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통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 30에서 40%를 프로포저가 주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40%를 주는 건 아니고 지가 다 먹는 사람들도 꽤 있죠. 지가 다 먹는 사람들도 꽤 있고 반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평균 내보면 한 30에서 40.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또 오퍼 금액이 적으면 리스판더는 또 종종 리젝도 하더라.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이제 굉장히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후속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연구들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후속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 보고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석사 논문 아이디어 같은 거 결정하는데 좀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리서치 퀘스천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논문을 진행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얼티메이tum 게임 이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40%를 오퍼하고 작은 금액은 리젝하고. 자, 이랬더니 이제 맨 처음 나온 반박이 뭐냐면 야, 그거 저기 뭐 몇천 원 애들한테 나눠 가져 또 학생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한 몇천 원 애들한테 주고 그거 나눠 가져봐. 뭐 그걸로 우리가 뭘 그렇게 알 수 있겠냐. 그 40% 주고 뭐 로우 오퍼는 이렇게 리젝하고 하는 거는 그게 뭐 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굉장히 돈 금액이 많은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오고 가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큰 금액이 오고 가고 하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할 거다. 그 돈 액수가 크면 사람들은 전통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거는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반박이 바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스테이크 사이즈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반박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실시한 실험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냐면 이제 이러한 반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반박이 과연 합리적인 반박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박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금액을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인도네시아에서 실험을 실시했어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제 뭐 이런 실험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이제 연구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미국은 달러가 비싸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는 비싸니까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면 그 돈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국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실험을 했는데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대로 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서 주는 이 돈이 달라졌어. 그게 다 똑같은데 이 돈이 달라진 거예요. 자, 돈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 어떤 경우는 이제 5천 루피아도 줘보고 제일 많은 경우에는 20만 루피아까지 줬어요. 여기 20만 루피아는 그 나라에서는 3달치 월급이에요. 3달치 월급. 자, 3달치 월급.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글쎄 3달치 월급 얼마일까? 뭐 100만 원이라고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만 해도 뭐 3달이면 이거 3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이 프로포즈한테 300만 원을 준 거예요. 300만 원을. 프로포즈한테 300만 원을 주고 야 그걸로 이제 너네 이렇게 얼티메이텀 게임을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결과를 보면 뭐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지. 결국 에버리지 오퍼는 한 40%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실험 이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이 금액이 커지면 오퍼하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평균 오퍼가 40% 정도로 뭐 다른 보통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테이크 사이즈가 스테이크 사이즈에 대한 이러한 이제 뭐 논란이 이제 뭐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논문 읽을 때 이제 뭐 나중에 기말보고서를 쓰거나 이제 석사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박사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논문들을 읽잖아요. 그럼 관련된 논문들을 읽을 때 그거를 비판하는 자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비판하는 자세로 봐서 야, 이 논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혹시 요러요러한 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진 않을까?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계속 봐야 돼요, 논문을.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로 논문을 읽어야지 그 논문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그 논문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기말보고서도 쓰고 석사 논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로님하고 로스가 진행한 연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이게 스테이크 사이즈가 달라질 때 즉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프로포저에게 주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 때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좀 달라질까 하는 게 지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사이즈가 많이 달라져도 사람들의 행동은 뭐 굉장히 비슷할까? 아니면 스테이크 사이즈가 달라질 때 사람들의 행동이 좀 많이 변할까?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슬로박 리퍼블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는 액수가 그 나라에서 이제 2시간 반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도 줘보고 많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62시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요즘 뭐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제 시급이 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25,000원인 거고 이 경우는 이제 62만 원인 거죠. 62만 원. 그래서 작은 경우는 25,000원도 줘보고 이제 큰 경우는 62만 원도 줘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테이크 사이즈가 달라질 때 좀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결과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이 이제 여기 뭐 이런저런 나라랑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험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뭐 굉장히 그래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결과는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도 프로포저들의 오퍼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오퍼 금액은 비슷했다. 그리고 뭐 리젝션 레이트 같은 것도 이제 비슷하더라. 물론 이제 보니까 이제 62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큰 금액이 달렸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좀 많이 줬겠죠? 좀 많이 줬을 테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젝하면은 내가 잃는 게 많으니까 이제 리젝하는 어떤 그런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비슷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퍼라든가 리젝션이라든가 그런 게 다 비슷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뭘 했냐면, 자,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막 물어봤어. 그래서 어떤 걸 또 물어봤냐면, 그 리젝을 한 사람들한테는 왜 리젝을 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리젝을 했는지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리젝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가장 많은 대답이 이제 unfair하다. 그래서 프로포저가 지가 다 먹고 말이야. 왜 나는 조금만 줘. 그래서 unfair하게 느껴서 리젝을 했다. 이런 답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이제 리스판더들이 리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어진 오퍼에 대해서 리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제 리젝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페어니스 컨선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페어하지 않으면 이제 리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연구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FS 모형은 이니쿼티 어벌전이 들어간 모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니퀄리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사실 나온 모형이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FS 모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FS 모형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뭔가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보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페어니스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호에는 이러한 이니쿼티 어벌전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FS 모형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페어니스 컨선 같은 게 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이제 이 앤더슨과 그 동료들이 이제 뭐 굉장히 최근에 한 실험인데, 이제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못 믿겠다. 이건 분명히 이게 지금 그 스테이크 사이즈가 지금 너무 적다. 이거 지금 나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정말로 이게 금액이 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행동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자 인도에 갔어요. 자, 인도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인도의 어디 조그만한 이제 마을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얼티메이텀 게임을 여러 번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20루피에서 2만 루피까지 한번 줘본 거야. 2만 루피는 그 지역에서 1600시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우리로 치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1600만 원이야. 1600만 원.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요? 1600만 원이야. 1600만 원. 와, 이게 무슨 160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포저와 리스판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타운에 가서 이 작은 이제 이 타운에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제 2명씩 짝지은 다음에 1600만 원 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지금. 한 사람한테 1600만 원을 주고 너희들 나눠 가져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1600만 원을 준 거야. 1600만 원. 야,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뭐 시뮬러. 비슷하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1600만 원까지도 접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 전통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뭐 아주 상이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정말 스테이크 사이즈는 이제 상관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만하죠. 16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 프로포저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리스판더는 꽤 자주 리젝을 하는 그러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은 스테이크 사이즈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에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뒤에도 계속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뭐 스테이크 사이즈가 사람들의 비헤이비어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에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크 사이즈가 되겠지. 1600만 원까지 줘봤는데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헨리치하고 동료 연구자들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게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 연구를 하는데 이제 결과들이 뭐 여기저기 해봤는데 꽤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컬처럴 디퍼런스에 좀 의존할 것 같아. 그래서 컬처가 다르면 사람들의 행동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동양권과 서구 문화권은 문화가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컬처럴 디퍼런스 같은 것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15개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실험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5개 작은 마을에서 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했어. 그래서 이제 15개 마을은 이제 4개 대륙 그리고 12개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15개 작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실험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실시를 했더니 역시나 이제 컬처럴 디퍼런스는 좀 영향이 있더라. 사람들이 이 어떤 컬처라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봤더니 이 에버리지 오퍼가 낮은 나라에서는 한 26% 정도? 근데 높은 나라에서는 뭐 58%도 있어. 58%는 이게 그냥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거지. 그래서 에버리지 오퍼가 작으면 26%, 많으면 뭐 58%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컬처럴 디퍼런스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죠. 학교에서 연구가 보통 진행이 되니까,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실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가 실험하고 중국에 있는 교수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교수는 미국 대학생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거고, 중국 교수는 중국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니까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나라나 대학생은 좀 비슷하잖아. 대학생은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이 대학생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연구 결과, 중국 연구 결과가 주로 대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컬처럴 디퍼런스를 좀 잘 잡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이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헨리치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일반인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라서 해봤더니 그런 어떤 컬처럴 디퍼런스가 이제 잘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리젝션 레이트 같은 경우도 어떤 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낮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높고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좀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이런 컬처럴 디퍼런스의 이제 영향이 있긴 한데, 그럼 도대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큰 차이가 나왔을까 잘 봤더니 요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마켓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프로덕션 코어퍼레이션. 그냥 마켓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제도에 대한 경험이 많으냐,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 경제 제도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프로덕션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거는 뭔가 상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생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여러 명이서 같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마켓 인테그레이션 정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서 봤더니 이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 같은 거에 사람이 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나라 가보면 좀 적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덕션 코어포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데 갔더니 이제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나라를 갔더니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는데 좀 같이 뭐 이렇게 농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일단 프로덕션 코어포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좀 각 국가마다 컬처럴 디퍼런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 인테그레이션이 높을수록 그리고 프로덕션 코어포레이션 정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오퍼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시장 경제 경험이 많을수록 시장 경제 경험이 많은 그런 마을의 사람들이 프로포저가 되었을 때 오퍼를 많이 했고, 그리고 프로덕션 코어포레이션 정도가 높은, 즉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뭔가 뭐 농업이라든지 뭐 공장이 됐든지 그런 걸 생산물에 사람들이 뭔가를 생산할 때 좀 많이 협력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포저가 되었을 때 오퍼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마켓이라는 것이 이제 소셜러티를, 사회성을 이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컬처럴 디퍼런스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이 시장 제도라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시장 경제 제도의 경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성도 달라지더라. 특히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 제도가 사람들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점을 이 사람들은 찾아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시장 경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네, 그쵸? 시장 경제 제도는 뭔가 시장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작동이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성까지 높여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너무 좋은 제도네, 그쵸? 근데 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연구에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무조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시장 경제 제도의 경험이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큰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연구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어.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게 서울대의 이제 최승주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최승주 교수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논문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연구인데, 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북한 이탈주, 여기 노스 코리안, 북한 이탈주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들하고 이거 사우스 코리안,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이었나 아니면 다른 실험이었나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시장 경제 경험이 사실 별로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시장 경제 경험들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북한에선 요즘에 장마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옛날에 농촌에서 오일장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되게 성행을 한대요. 그래서 북한은 원래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이제 없는 나라인데, 최근에 들어서 장마당이라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오일장 같은 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에도 이제 시장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싹트고 있다, 이렇게 요즘에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시장 경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일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도 비교해 가면서. 그래서 장마당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시장 경제 경험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장마당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장마당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사회성이 더 높은지, 즉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주는 오퍼가 더 높은지를 봤더니 이제 반대로 나왔어요. 이제 장마당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퍼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경제의 경험들이 꼭 사람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인타이틀먼트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타이틀먼트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내 거라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는, 자, 보통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하면 프로포즈한테 뭔가를 주죠. 그럼 프로포즈한테 뭔가를 주고 그걸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연구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프로포저한테 뭔가를 주긴 하는데 프로포저가 이게 내 건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 리스판더 그냥 둘이서 나눠 가지라고 주는 건지 이게 확실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프로포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포저와 리스판더죠. 그래서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뭐 좀 나눠 가져야지. 그래서 오퍼를 좀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거야 라는 의식이 커지면 안 나눠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프로포저한테 이제 돈을 주거나 할 때, 자, 이거는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말만 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네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보통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 비하면 인타이틀먼트가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이거는 네 거야 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 보통 하면 프로포즈한테 이제 얼마를 주고, 자, 이거를 뭐 나눠 가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들에서는 자, 이거는 네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타이틀먼트가 보통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에서보다는 좀 높아진 거죠. 자, 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프로포저가 되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컨테스트를 하는 거야. 컨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두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씩 줘요. 이 두 사람한테 100원씩 주고, 자, 너 100원 중에 너네들 이제 각각 100원씩을 줬는데 이 중에서 얼마씩 내. 예를 들어서 1번은 30원, 2번은 뭐 40원 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낸 금액에 비례해서 둘 중에 하나가 프로포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이 자기가 100원 가지고 있는 중에 30원, 2번은 100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0원을 내면 1번 사람의 경우, 이제 합하면 70이죠. 그러면 1번 사람이 프로포즈가 될 확률이 70분의 30.
2번 사람은 프로포저가 될 확률이 70분의 40이에요. 즉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프로포저가 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콘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에게 어느 정도 리소스를 준 후에 너네들 그 리소스 너네가 투자할 만큼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해. 그리고 너네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너네들은 프로포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프로포저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프로포저가 되면 일단 이 사람한테 뭔가 리소스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0원 리소스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리스판더한테 얼마를 나눠줄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프로포저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포저가 되기 위해서 뭔가 돈을 투자할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제 이런 30, 40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사실 비용이니까 프로포저가 되면 좋긴 한데 베너핏이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비용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콘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 2번 사람이 40원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제 70분의 40의 확률로 프로포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이 진짜 프로포저가 됐어. 그래서 프로포저가 이제 2번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2번 사람이 프로포저가 됐어. 그럼 이 2번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돈 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내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프로포저가 되기 위한 권리를 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프로포저라는 권리를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프로포저가 되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이 1,000원이라는 거는 내 거잖아. 내 거. 그쵸? 그래서 이 인타이틀먼트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호프만 스피처하고 요 위에 빨간 줄로 큰 이 논문들은 자, 이건 네 거야 라고 말만 했는데, 이 리스트하고 체리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프로포저가 되기 위해서 컨테스트, 즉 돈을 투자를 해서 프로포저가 된 거니까 인타이틀먼트 정도가 이제 훨씬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파렛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인다우먼트를 자기가 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두 사람이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한테 뭔가 일을 시켜. 진짜 실제로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복사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실험에서는 뭔가 좀, 컴퓨터 화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사람한테 실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시키고, 너는 일을 예를 들어서 40분 동안 했으니까 너는 100원을 줄게. 너는 일을 예를 들어 30분 했으니까 너는 50원을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람한테 각각, 자, 너네 돈 벌 만큼 이제 일을 해 하고 일을 시킨 다음에 일에 대한 보수로서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1번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100원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정말 100% 내 거죠. 이건 내가 일을 해가지고 번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짜 내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세 부류의 연구 중에서 이 맨 마지막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돈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내 거겠지. 그래서 인타이틀먼트 정도가 가장 높은 정도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명을 프로포저로 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1번 사람이 이제 프로포저가 됐어. 그럼 1번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아까 너가 일해서 돈 번 거 있잖아, 100원. 그거 2번 사람하고 좀 나눠 가져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러면은 내 돈인데 이거 주겠어요, 이거? 에? 그리고 2번 사람 입장에서도 1번 사람이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예를 들어서 조금 줬어. 예를 들어서 3원 줬어. 그럼 2번 사람이 이거 리젝 막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실 저 사람이 피땀 흘려서 돈 번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3원이나 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인타이틀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퍼 액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요 위에 이제 그냥 말만 한 경우보다 그 밑에 이제 콘테스트 한 경우에 오퍼가 더 적고, 그리고 특히나 이 맨 마지막에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져봐. 이거는 너무 안 주지 당연히. 이거 왜 줘? 내 돈인데. 그래서 인타이틀먼트 정도가 높아질수록 오퍼 액수가 줄어들더라. 그리고 리젝션 하는 경우도, 리젝션 레이트도 인타이틀먼트 정도가 높아질수록 리젝도 사람들이 적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 하나를 우리가 또 찾은 거죠. 인타이틀먼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타이틀먼트 정도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이제 이 히스토리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 사람들이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을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여러 번 시키면 이 히스토리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얼티메이텀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히스토리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10번 하면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한 자리에서 10번 시켰어요. 10번 시키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이렇게 10번째 판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계속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히스토리들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현재 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상대방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현재 내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히스토리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역시나 이 히스토리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히스토리라는 게 어떤 fairness norm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막 여러 번 하는데 사람들이 뭐 얼마 오퍼했다가 리젝 받고 또 얼마 오퍼했다가 리젝 받고 또 얼마 오퍼하니까 억셉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히스토리가 쌓이겠죠.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 2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총 100원인데 이게 보니까 한 20원 정도는 좀 뭐 오퍼해도 괜찮고 20원 정도는 뭐 리젝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20원 정도, 이제 프로포저가 100원이라는 거를 받으면 그 중에 한 20원 정도를 리스판더한테 나눠주는 게 그 정도가 뭐 우리한테는 좀 기준이 되겠구나. 약간 요런 식의 어떤 페어니스 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원보다 많이 주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20원보다 적게 주면 저놈 나쁜 놈이네. 20원 정도가 페어하네. 이러한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다른 그룹에서는 똑같이 100원을 주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억셉하고 리젝하고 막 여러 번 하다 보니까 5원이 페어하네 라는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5원쯤에서 이게 뭔가 기준이 생겨나서 5원보다 많이 주면 저 사람 착한 사람, 5원보다 안 주면 저 나쁜 놈, 5원 정도 줘야지 이제 페어한 거지. 이러한 기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히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히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이 어떤 기준, 페어니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여러 사회가 있죠. 세상에 여러 사회가 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좀 오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사회가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적은 양의 오퍼를 하는 사회가 있었고, 그래서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 자, 그러한 컬처럴 디퍼런스가 뭐 어떻게 생겨난 거냐, 그게 결국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러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결국 20원이라는 것이, 즉 어떤 20%만큼 오퍼를 하는 게 이제 페어한 거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0%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거는 페어한 거야 라는 그러한 기준이 어떤 사회에서는 생긴 반면에, 또 다른 사회에서는 뭐 이러한 저러한 이제 역사나 환경을 통해서 5%만 나눠줘도 이거는 페어한 거야 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히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이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했죠.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즉 중간에 이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두 그룹 간의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분들이 야, 이게 나는 이 행동 경제학 그리고 뭐 실험 결과 이런 거 나는 다 못 믿어. 이건 말도 안 돼. 전통 경제학 이론이 무조건 맞는 거야. 너네들 전통 경제학 이론을 잘 모르니까 너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울티메이텀 게임 실험 같은 걸 하면 이제 전통 경제학은 원래 프로포저는 하나도 안 주는 게 균형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아니 그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뭐 파지티브 어마운트를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죠. 이 경제학적 개인들은 셀피시 에이전트인데, 이런 셀피시 에이전트들이 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고, 셀피시 에이전트들이 러닝을 통해서 그 게임 상황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을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포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원도 주고 20원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10원을 주는 거는 이 프로포저가 셀피시하지만, 이 얼티메이텀 게임이라는 게 이게 뭔지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거고 실수를 한 거고, 이거를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셀피시 에이전트들이 이 게임 상황이 뭔지를 러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러닝이 끝나면 결국은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100원 중에 하나도 안 주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은 수렴해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몰 오퍼에 대해서는 리스판더들이 또 리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굉장히 조금만 줘도 리스판더가 억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조금만 주면은 리스판더들이 리젝을 하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는 이제 리스판더들이 리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실수다, 실수로 리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리스판더들이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리스판더들은 억셉을 하거나 리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억셉을 하거나 리젝을 하는 건데, 자, 억셉을 하면 리스판더는 이거 아니고, 자, 리젝을 하면 리스판더는 0을 받겠죠? 자, 그런데 이제 스몰 오퍼야. 굉장히 액수가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수가 뭐 예를 들어서 2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리스판더가 억셉을 하면 이제 2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리스판더가
이제 억셉을 하면 2원이고 리젝을 하면 0원이야. 내가 실수로 리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억셉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리젝을 했어. 그러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잃는 게 얼마냐면 어차피 2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잃는 게 별로 없어.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도 크고, 그러다 보니 뭐 리젝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결국 러닝을 하게 되면 뭐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억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은 이 전통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이 뭐 사실 굉장히 다 설명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지.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크리티시즘이 많이 제기가 됐죠. 아니, 너네들 뭐 러닝을 다 하게 되면 수렴을 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을 그러면 뭐 몇 번이나 해야 수렴을 하는 거냐. 뭐 10번도 해보고 20번도 해보고 사람들이 30번도 해보고 했는데도 수렴을 안 하는데 뭐 한 100만 번 해야 된다는 거냐. 도대체 너네들가 얘기하는 그 수렴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크리티시즘. 두 번째 크리티시즘은, 아니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얼티메이tum 게임을 처음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러닝을 해서 이 게임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건데, 아니 이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이거를 뭐 이해를 못해서 뭐 실험을 이런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해서 무슨 뭐 실수를 하고 뭐 러닝을 해야 되고, 그게 말이 되냐? 넌 사람들을 병신으로 보냐? 이런 크리티시즘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주장은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주장은 안 한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95년이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초창기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바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뉴로사이언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로사이언스, 비헤이비어럴 뉴로사이언스, 요즘에 이런 분야도 있는데, 비헤이비어럴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인데 행동 뇌과학이야. 비헤이비어럴 뉴로사이언스, 이런 분야도 요즘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칼텍에 있는 캐머러라는 교수가 행동 경제학 하다가 요즘에 완전히 뇌과학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행동 경제학 하는 사람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의 이제 뇌를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MRI 기계 있죠. 그래서 아프면, 여러분 어디 다치면, 좀 시리어스하게 다치면 MRI 찍죠. 그래서 이 MRI 기계 안에 실험 참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MRI 기계 안에 이제 실험 참가자가 들어가서 누워. 그러면은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그 MRI 기계 위에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MRI 기계 안에 이제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이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 어떤 그 실험 참가자의 뇌에서 어떤 부분들이 액티베이트 되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전두엽, 후두엽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전두엽이고 후두엽, 나 잘 모르겠는데 전두엽이고 후두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뇌에서 이 빨간색 부분은 우리 인간의 예를 들어서 뭐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뇌에서 뭐 요 부분은 뭐 인간의 뭐 이성적인 판단을 뭐 관장하는 부분이다. 뭐 요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험들은 어떤 실험이냐면 MRI 기계 안에서 실험 참가자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실험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제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뇌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액티베이트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MRI 기계가 그걸 잡아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요런 결정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액티베이트 되느냐 요 부분이 액티베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뇌의 요 부분이 액티베이트 됐으니까 요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요런 선택을 한 거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연구를 보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구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unfair한 그러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퍼니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에서는 unfair하다는 거는 프로포저가 조금만 주는 거죠. 그럼 퍼니시 한다는 거는 그거를 리젝을 하는 거지. 내가 리젝함으로써 나는 뭐 조금 손해 보긴 하지만 프로포저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unfair한 비헤이비어를 퍼니시를 할 때 보니까 이게 뭐야, 뭐 도살 스트리아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등 쪽 선조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unfair한 비헤이비어를 퍼니시를 할 때 이제 브레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구나 하는 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뭘 봤냐면 이게 뭐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뇌에서. 이게 이제 rational thinking,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행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 부분이 좀 손상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MRI 기기 안에 넣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뇌의 이 부분이 레셔널 띵킹을 관장하는 요 부분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은 사람은 보니까 이게 unfair offer에 대해서 리젝션을 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전두 피질이 이러한 unfair offer에 대한 리젝션을 영향을 주는구나. 즉 이게 사람들이 리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레셔널한 그러한 레셔널 띵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리젝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MRI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뉴로 뇌과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뇌와 관련된 사람들의 뇌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거 뇌과학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한번 참여하면 3만 원인가 4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주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여하면 이제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을 준다. 그렇다라는 거. 하여튼 이게 요즘에 이 비헤이비럴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런 연구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레퓨테이션이 얼티메이tum 게임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터프하다는 게 알려졌어. 그래, 저 사람의 이제 이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쌓였냐면 저 사람은 되게 터프해.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안 주면 쟤는 다 리젝할 거야. 요런 레퓨테이션이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프로포저가 됐어. 저 터프한 애가 리스판더네? 그러면 뭐 많이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터프한 걸로 지금 레퓨테이션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주면 리젝 되면 나도 손해니까 많이 줘야지. 이렇게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러한 얼티메이tum 게임 행동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프로포저가 10명이 있고 이제 리스판더가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저 10명, 이제 리스판더 10명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아주 여러 번 매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저 1번, 2번 해서 프로포저가 10명, 그 다음에 리스판더도 1번, 2번 해서 리스판더도 10명이에요.
이 사람들 매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팀, 요렇게 한 팀.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한 팀, 요렇게 한 팀. 이런 식으로 이제 10명의 프로포저와 10명의 리스판더를 여러 번 동안 계속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서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런 그룹이 두 개가 있어. 여기도 프로포저가 이제 10명, 리스판더가 10명.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매칭 시켜주면서 실험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룹은 이름이 레퓨테이션 그룹이야. 물론 레퓨테이션이라고 얘들한테 얘기는 안 해주겠죠.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이니까. 두 번째 그룹 이름은 노 레퓨테이션 그룹이에요. 그래서 레퓨테이션 그룹은 이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제 처음 딱 했어요. 자, 처음 딱 했는데 이제 뭐 서로 오퍼를 얼마를 주고 리스판더는 뭐 억셉을 했을 수도 있고 리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 그다음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다음 새로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새롭게 매칭이 됐을 때 내가 지난번에 뭐 얼마를 오퍼했고 뭐 얼마에 리젝했고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퓨테이션 그룹에서는 각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5번째 판인데 보니까 상대방이 지난 4판 동안 프로포저가 조금만 오퍼하면 막 다 리젝을 한 거야. 내가 그걸 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레퓨테이션 그룹에서는 상대방의 히스토리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이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을 할 때마다 내가 레퓨테이션을 쌓을 인센티브도 있겠죠. 즉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 리젝 해가지고, 처음에 리젝하면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막 내가 리젝을 해가지고 나는 터프하니까 너 나한테 많이 안 주면 나 다 리젝 할 거야 하고 레퓨테이션을 쌓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주겠지. 그게 나한테 더 이득이야. 이렇게 레퓨테이션을 쌓을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노 레퓨테이션 그룹에서는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고, 여기서는 레퓨테이션을 쌓고 말고 할 저기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했더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레퓨테이션 그룹에서 acceptance threshold가 더 높았어요. 자, acceptance threshold가 더 높다는 거 우리가 얼티메이tum 게임 실험할 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첫 번째 레퓨테이션 그룹에서는 acceptance threshold가 여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만큼 주면은 내가 억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리젝이다. 즉 이제 0원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0원이야. 그러면 리스판더는 30원 이상 줘야 억셉하고 그거 아니면 나 리젝. 그게 이제 acceptance threshold죠. 근데 no reputation 그룹에서는 threshold가 더 낮았던 거예요. 여기는 no reputation 그룹. 그래서 no reputation 그룹은 여기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자, 요 빨간 부분은 이제 no reputation 그룹은 자, 파란색 영역은 당연히 억셉이고 빨간색 영역도 억셉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영역은 이제 reputation 그룹 입장에서는 리젝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no reputation 그룹에서는 이 리스판더들이 억셉을 더 많이 하는 거지. 아주 조금 적은 금액도 이제 억셉을 하는. 그래서 acceptance threshold가 reputation 그룹에서 더 높더라. 즉 이제 reputation 그룹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reputation을 쌓을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리젝을 원래는 좀 억셉했을 수도 있는 거를 리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reputation을 쌓으려고. 레퓨테이션을 쌓으면 내가 나중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레퓨테이션 그룹에서는 이러한 레퓨테이션 빌딩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acceptance threshold가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ultimatum game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에 이게 reputation이라는 게 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 관련한 논문들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얼티메이텀 게임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어떤 질문을 한 줄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논문들은 전부 퀘스천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논문들은 다들 퀘스천이 있어. 지금 이 논문에서의 퀘스천은 이제 요거야. 레퓨테이션 빌딩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냐, 이게 질문이었고, 여기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결국 목적은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실험 결과들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헛된 시도였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인타이틀먼트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질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들마다 논문들마다 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말 보고서 그리고 나중에 또 석사 논문 쓸 때 이제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나 질문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 질문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한 줄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찾는 과정이 바로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 살펴본 내용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질문을 한번 한 줄로 써보고, 그리고 혹시 누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했을 수도 있죠. 어떤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자기가 질문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혹시 이러한 질문을 누가 이미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찾아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한번 써보는 거죠. 그게 보고서고 그게 논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말 보고서도 그렇고 석사 논문 쓰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제기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싶은데 기존에 누가 해놓은 게 없으면 내가 그 답을 찾는 거지, 스스로. 그게 이제 보고서와 논문을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이 수업에서 보고서 쓸 때 굳이 꼭 모형 안 써도 되고, 모형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모형 써도 되고, 근데 굳이 모형 쓰려고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근데 실험할 때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제 얼티메이텀 게임 그리고 마켓 게임 주변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죠. 그때처럼 이제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얼티메이텀 게임 관련된 논문들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